헬조선, 지옥 불반도, 망한 민국,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사회임을 풍자하는 신조어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뒤 폐허 속에서 식량 원조로 굶주림을 해결하던 나라였다. 그러나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아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 세계인들은 이런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지금 한국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진국이다. 지구촌에서 3050 클럽은 크고 잘 사는 나라를 상징한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로는 유일한 가입국으로 3050 클럽에는 미국, 일본 등 세계에서 7개 나라만이 속해 있다. 1997년 말 IMF를 겪으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현재는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웃돌며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8위이다. 대규모 외환 보유액 덕분에 현재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 등급을 보유 중이며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일본, 중국보다 1, 2등급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세계에서 국제회의도 가장 많이 개최하고 있다. 아셈을 개최하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면서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에 열린 국제회의 1만여 건 중 1297건을 개최해 1위에 올랐다. 그만큼 한국의 교통, 숙박, 시설과 마이스 산업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K-팝 열풍과 그 위상도 대단하다. My name is Kim Namjoon, also known as RM, the leader of the group BTS.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with such significance for today's young generation. 방탄소년단은 2018년 유니세프 행사장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 연설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그룹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가 연간 5조 5,6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세계를 향한 제2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2018년)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한국을 규제 갈라파고스 국가라며 비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규제 123건과 그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국은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19년 경제자유지수에서도 29위로 하락하며 규제로 인해 한국의 경제자유가 점점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에선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에서는 원격 의료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한국 역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약품 배달은 여전히 불법이고 왕진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가했던 환자들도 75% 이상이 만족해했다. 한국은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기득권 집단의 반발 때문에 800만 명의 불편을 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데이터 활용 범위가 광범위해지며 세계 빅데이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쇼핑, 여행, 진료 등 온갖 빅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리고 있지만 한국은 애매모호한 법률과 규제에 막혀 원유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OECD에서 분석한 한국의 빅데이터 확산 점수도 주요 국가 중 꼴찌였다. 이러한 여러 규제 장벽을 피해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창의력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은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578년에 백제인 유중광이 일본 오사카에서 창업한 건축회사 곤고구미다. 일본에는 200년 이상 된 기업이 3,313개이고 500년 이상 된 기업도 39개다. 그러나 한국은 0개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지만 최대 주주 주식에는 65%까지 붙는다. OECD 회원국 중 22개국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최고 세율은 평균 26.3%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창업자의 다음 세대로 가면서
대다수 기업은 경영권을 지켜내기 힘들 것이고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기 어려워 장수 기업이 탄생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의 경쟁력 하락 이후에 노사 갈등과 낮은 노동 생산성도 빠지지 않는다. 노동시장에 개혁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근로자의 임금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이 100이라면 소규모 기업은 절반 이하인데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비해 임금 격차가 훨씬 적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과제가 절대 빈곤이었다면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일자리, 복지 등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이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아픈 경험을 이겨내며 도전과 위기에 맞서왔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 희망의 횃불을 세계인에게 보여준 희망의 상징이자 자극제였다. 그리고 인류 국가로 대전환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어제와 오늘의 기록을 통해 우리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욱 빛나는 내일을 설계해야 할 때가 아닐까? 당신이 아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당신이 만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